이번 호텔은 컨셉이 료칸이기 때문에 거의 전객실에 욕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욕조는 히노키 욕조도 있고요. 그래서 실제 여기서는 사우나를 경험할 수 있고 모든 객실 컨텐츠에는 다도 컨텐츠를 붙여서 차 한 잔 마실 수 있는 경험까지 제공하는 거. 안녕하세요, 스페이스 플래닝 정숙 대표입니다. 파주에 저희가 안흙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파주의 금촌이라는 상권에 나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숙박업소는 약간 원래부터 밀집해 있었던 그런 동네이기 때문에 이런 데에서 호텔을 만들면 어떻게 만들었을까 하는 그런 기획 포인트들을 오늘 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보시죠. 네. 파주의 금촌 지역은 전형적인 구도심이에요. 금촌 내에서만 소비되는 소비력 자체는 조금 약한 상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운정신도시 같이 신도시는 있는데 숙박업소가 별로 없거나, 그 다음에 파주를 이해할 때 저희가 비즈니스 타겟들도 많이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출장객이 되게 많은 동네입니다. 세 번째로 주말 수요는 군부대 외출 휴가, 이 수요들이 굉장히 많은 동네예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를 갖고 어떤 숙소를 만들어야 되는지 기획을 좀 해야 되는 그런 포인트였습니다. 이번에 만든 안흙 호텔은 약간 동양적인 컨셉의 료칸 스타일의 무드를 얹혀놓은 그런 컨셉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이쪽은 차량의 비를 가리기 위한 이제 천막 같은 것들이 좀 설치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 거 다 걷어내고 어쨌든 이쪽으로 들어왔을 때 이 건물이 처음 보일 때 우와 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랑 이제 좀 저희가 무드 컨셉을 이어갈 수 있게끔 크게 현수막으로 이제 제작을 좀 한 겁니다. 들어오면서 훨씬 더 이 익스테리어에 대한 감도를 저예산으로도 올릴 수 있게 하는 그런 연출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근의 경쟁 숙소들을 보면은 모던하고 심플한 컨셉으로 이미 많이 리모델링이 되어 있는 그런 상권이었어요. 그 안에서 저희가 이렇게 입지적으로 조금 열악한 데에다가 목표하는 매출까지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해 봤을 때,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같은 모던한 컨셉으로는 우리가 상대적 열의에 있을 확률이 높다. 온라인에서 선택받을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데 굉장히 초점을 맞췄던 프로젝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호불호를 타지 않고 조금 더 스페셜티한 기념일에 올 수 있는 호텔이 가져야 되는 컨셉이 뭐냐 했을 때, 저희는 이번에는 동양적인 일본 료칸 컨셉을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안흙 료칸으로 사실은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오늘 안흙의 료칸은 어떤 식으로 도심 속에서 개발이 되어 있는지 안에 들어가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안흙 료칸 호텔의 로비입니다. 이미 이제 저희가 기존에 보았었던 안흙이랑 많이 다르죠. 근데 료칸 컨셉에 맞게끔 컨텐츠들이 배치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번 호텔은 컨셉이 료칸이기 때문에 거의 전객실에 욕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욕조는 히노키 욕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조정 욕조도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입욕자를 좀 골라서 별도로 가져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 조닝이 이번에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카타를 좀 빌릴 수 있는 공간들도 있어요. 실제로 이런 옷도 입어보고 포토존도 남길 수 있게끔 이렇게 마련을 해두었고요. 웰컴 드링크도 이번에는 다양한 주류들을 좀 이용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두었기 때문에 이 호텔에서 느끼려는 약간 여행에 온 기분들을 충분히 도와줄 수 있을 만한 컨텐츠들이 같이 로비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보면은 저희가 문을 설치해 뒀어요. 이게 사실 벽 같지만 자동문입니다. 이 호텔의 하드웨어의 약점은 1층에 객실이 있다는 점이었어요. 게스트들은 1층 객실을 부여받았을 때 약간의 부정적인 인식을 좀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벽 하나만 이렇게 공간에 분리해 두더라도 그런 지점들을 많이 저희가 보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을 열면 이제 객실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되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저희가 이번 안흙 료칸의 아주 기본 컨셉이라고 할 수 있는 방입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료칸이라는 컨셉을 만들다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레이아웃 배치를 거의 바꾸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 바꾼 거는 세면대를 건식 조닝에다 이렇게 뺐습니다. 그래서 세면대가 밖으로 나와주면서 욕조가 커졌다, 그렇게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거의 객실부 정도만큼이 이렇게 화장실 크기예요. 그리고 욕실에는 세면대가 없어졌다 보니까 히노키 욕조가 크게 들어올 수 있죠. 그래서 이 히노키 욕조에 30분 정도 물을 채우면은 정말 편안하게 목욕을 할 수 있는 히노키 욕조가 되는 겁니다. 목욕하고 나면 조금 더 몸을 이완하고 휴식하고 이러고 싶잖아요. 그럴 때 모든 객실 컨텐츠에는 다도 컨텐츠를 붙여서 차 한 잔 마실 수 있는 경험까지 제공하는 거, 그 다음에 아로마 한 방울을 좀 떨어뜨려 가지고 아로마 향도 느낄 수 있게 하는 거, 이런 디테일한 어떤 요소들이 조금 결합돼서 하나의 객실 경험이 완성되는 겁니다. 여기는 웰니스룸입니다. 웰니스룸에서는 이렇게 다이닝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 들어오면 조용한 좀 이자카야 같은 느낌이잖아요. 밥도 먹을 수 있고 이렇게 다도도 할 수 있는 그런 존이 있고요. 다다미 같은 요소들을 꼭 이제 넣고 싶었는데 전체 바닥에 까는 것보다는 이렇게 착석하는
데에다 다다미 깔아놓으면 이렇게 푹신푹신하고 유지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컨셉을 조금 접목을 했고요. 금촌 상권 같은 경우에는 제가 비즈니스 타겟들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스타일러, 이렇게 현대적인 가전들도 같이 결합을 해둬서 그냥 전반적인 어떤 경험 자체는 깔끔한 비즈니스 호텔에서 경험하는 것과 동일하되 동양적인 컨셉들도 충분히 느낄 수 있게 하는 거, 그 두 가지를 좀 믹스한 개념, 그런 게 웨니스 방에는 녹아져 있습니다. 침실 공간에서 아주 크게 또 TV를 볼 수 있는 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여기서 충분한 이제 휴식을 취할 수가 있고요. 이 안에는 또 욕실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욕 공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샤워 공간이 별도로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방 같은 경우에는 히노키의 내구성이 좀 더 좋아질 수가 있어요. 이 방에서는 정말 목욕하고 밥 맛있게 먹고 휴식할 수 있는 거, 작은 방, 한 7평 정도 되는 방인데 이 안에서도 다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방은 사우나인 히노키 방입니다. 이 방은 원래 이 호텔에서 가장 컸던 특실 개념의 객실이었어요. 근데 공간 배치나 컨텐츠가 명확하지 않아가지고 특실 자체의 위계를 좀 잃어버린 그런 형태를 갖고 있었는데 그 한두 평 넓은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까 하다가 사우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기서는 사우나를 경험할 수 있고 당연히 이거 하고 나면 또 목욕하고 싶잖아요. 목욕 경험까지 할 수 있는 공간 두 개를 이제 배치를 한 거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테리 원단 수건 재질이거든요. 그런 가운을 별도로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가운은 이거를 빼가지고 서로 커플끼리 묶어줄 수 있게끔 해서 기모노로 입는 형태랑 똑같이 입을 수 있는 목욕 가운이거든요. 이런 것도 이제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편하게 좌식 경험으로 앉아서 다다미에서 차 한 잔 마실 수 있는 다도 경험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공간에 마련해 두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별도로 바깥이 아니에요. 포토존이 나올 수 있게끔 공간에 마련해서 다다미에 앉아갖고 차를 마실 수 있는 이런 공간까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공간에 보면 여기 원래 의미 없는 가벽이 세워져서요, TV가 달려 있었던 TV장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가벽인데 이거를 커팅을 해내면서 저희가 이 공간은 건식 세면대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세수도 할 수 있고 양치도 할 수 있고 손도 씻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었고, 이게 건식으로 빠졌기 때문에 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욕조가 커질 수 있죠. 그래서 욕조가 커진 객실을 볼 수 있습니다. 화장실도 원래 좀 컸어요. 그래서 샤워존도 별도로 이제 구분을 해놨죠. 그래서 이런 어떤 포인트들이 같이 엮여가지고 하나의 웰니스 경험을 다 경험할 수 있는 저희의 어떤 특실 개념의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번 호텔에는 저희가 히든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지하에 저희가 또 무궁무진한 공간이 펼쳐지는데요. 같이 한번 내려가 보시겠습니다. 이 문을 열면 이제 지하 공간이 시작됩니다. 지금 굉장히 아늑하죠. 그리고 뭔가 동굴에 들어가는 느낌을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특수 도장을 해가지고 동굴 같은 느낌의 지하를 만들었고요. 이 지하로 내려가면 또 숙박시설이 펼쳐집니다. 지하가 여기는 용도가 원래 창고 공간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숙박시설로 용도 변경을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가 5개의 파티룸을 만들 수가 있었고요. 또 하나의 별채 탕이라는 프라이빗 사우나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파티룸에서 월에 300만 원씩만 벌어줘도 월 1,500만 원, 연에는 2억 가까운 추가 매출을 낼 수 있게 하는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포인트였고, 지하를 이렇게 일반 숙박업으로 용도 변경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 요번에 저도 한 200개 정도 모텔을 리모델링 해봤지만 처음 해보는 경험이어서 저도 개인적으로 배우는 게 많았습니다. 여기는 희노애락 파티룸입니다. 지하라고 믿겨지지 않을 만큼 저희가 지하의 어떤 단점들을 다 보완하면서 객단가를 높게 받을 수 있는 파티룸으로서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라는 기획이 좀 녹아있는 객실 타입이고요. 이렇게 별도의 컨텐츠 존을 좀 분리했어요. 여기서는 만화책을 읽을 수 있는 카툰 룸이랑 그다음에 LP,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이런 공간도 마련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듣고 싶은 LP를 들으면서 여기서 이제 만화방처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컨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사방에 창이 없고 한 데들은 영화관이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무비룸이랑 컨텐츠를 엮은 거예요. TV 대신 큰 빔 스크린이 들어와서 실제 여기서 누워서 영화를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방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파티룸이지만 공간 자체를 협소하게 저희가 방을 하나라도 더 만들자라고 했기 때문에 2인이 입실해서 즐길 수 있는 파티룸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화기애애라는 이름의 방입니다. 이 방 같은 경우에는 4인까지를 최대 받을 수 있는 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컨텐츠 공간 보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LP를 들을 수 있는 공간, 만화책을 볼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비즈니스 출장객들을 위한 저희가 스타일러까지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방 같은 경우는 4인이 최대 입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군부대에서 외출이나 외박에 나오는 가족 수요들도 어느 정도 고려를 해서 좀 만든 방입니다. 그래서 다인이 좀 입실할 수 있는 방들은 저희 파티룸 중에서 이번에 꼭 신설을 할 때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만들었습니다. 욕실을 보면 흰옥기는 없는 걸로 좀 정리를 했어요. 깔끔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샤워 공간 정도로 마련을 해뒀고, 대신 이제 컨텐츠나 같이 식사를 즐길 수 있는 다이닝 공간이 훨씬 더 이 방에는 넓은 공간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방음이나 방풍도 할 수 있는 문을 지나서 오면요, 이렇게 침실이 있습니다. 여기 침실은 저희가 4인이 충분히 묵을 수 있는 퀸 사이즈 베드 2개가 들어가 있고, 무비룸이랑 같이 또 결합을 했죠. 그래서 여기서 편안하게 영화 보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거나 취침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을 해두었고요. 그 다음에 지하에 있는 전객실에는 전열 교환기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기의 순환이라던가 이런 배기나 급기 이런 것들도 조금 더 원활하게 이 공간에서 들어갈 수 있게 쾌적한 숙박 경험을 위해서 저희가 저런 별도의 시공들도 지하에는 추가를 했습니다. 여기는 흥미진진이라는 파티룸입니다. 들어오게 되면 여기는 다이닝 공간, 그 다음에 실제로 컨텐츠를 즐길 수 있는 공간, 다도를 할 수 있는 공간까지 이제 마련이 되어 있는 모습 볼 수 있고, 빔 프로젝트까지 있잖아요. 이 조합이 뭐냐면 에어비앤비 같은 스테이들이 많이 팔리는 플랫폼에서 많이 팔려야 되는 객실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파티룸 고객들, 이런 타겟들은 간단히 갖고 온 음식들을 편하게 간단 조리할 수 있는 정도의 공간만 마련을 해둬도 이 공간이 이런 이제 스테이 플랫폼에 있는 고객분들의 니즈와 많이 맞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파티룸을 계획할 때는 싱크가 있는 객실은 이번에 마련이 돼야 된다 라고 기획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겁니다. 위에는 없는 컨텐츠들을 오히려 지하 쪽에 넣어줬을 때 이 지하 공간에 대한 약점들을 상쇄할 수 있는 그런 방들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지하에 오히려 이런 컨텐츠들은 조금 더 투자를 해놓는 거. 어차피 저희가 아무 매출도 못 내던 공간을 매출을 정상적으로 내게 하려면은 조금 더 투자를 해주는 거, 이런 게 오히려 포인트입니다. 근데 모텔을 에어비앤비로 팔기도 하나요? 그럼요. 제가 만든 모텔들은 지금도 많이 에어비앤비에 팔리고 있고요. 저는 지금 사실 에어비앤비 슈퍼호스트예요. 그래서 제가 직접 만들면 제 계정에다가 그냥 공동호스트로 걸어가지고 에어비앤비를 세팅까지 해드리고 있거든요. 많게는 600만 원, 700만 원까지 팔고 있는 모텔에 있는 에어비앤비 객실이 지금도 있습니다. 특별하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팔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원래도 잘 팔리나요? 중소형 호텔들은 대부분의 객실이 2인 투숙 객실입니다. 근데 에어비앤비에서는 다인 투숙 객실들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게 되거나 특별한 경험을 하고 싶은 날에 좀 찾아가는 게 에어비앤비거든요. 그러면 호텔 공간에서 호텔처럼 생기지 않고 다인이 묵을 수 있으며 다양한 컨텐츠들로 하여금 모텔에서 만들 수 있다 그러면 그 방은 팔리게 되어 있죠. 그런 식으로 좀 만들고 있습니다. 이 방은 사실 또 저 같은 사람이 좋아하는 방입니다. 유유자적의 방이거든요. 여기서는 몸이 다 이완돼야 돼요. 편한 휴식을 취하는 데 있어서 좋은 어떤 가전들과 그 다음에 시설들이 도움을 주는 그런 방으로 이제 기획을 한 겁니다. 침대가 있고요. 관리하기 쉬운 조경이 저희가 사진 찍었을 때 아주 이쁨이 극대화되도록 만드는 그런 이제 연출을 좀 해줄 거고요. 그래서 세라젬을 이번에 이제 큰맘 먹고 저희가 또 도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빔 프로젝트가 크게 설치돼서 다른 이제 여느 파티룸하고의 어떤 밸런스를 좀 이제 맞춘 상태에서 완전한 좀 휴식을 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 조금 더 이제 구성들을 해놓은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또 편하게 몸을 이완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또 큰 사이즈 욕조가 들어가는 겁니다. 객실 크기만 하게 욕실을 뽑아놓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여기 물 채우고 편안하게 또 목욕을 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마련해주는 그런 방입니다. 제가 지금 사우나 앞에 서 있는데요. 여기가 안흥 료칸의 별채탕이라는 공간입니다. 별도로 프라이빗 사우나를 대여해서 빌릴 수 있는 공간이고요. 한번 들어가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2인만 이용할 수 있는 별도로 대여해서 사용을 하는 목욕 공간이에요. 기본적으로 여기는 조금 더 프라이빗하고 하이엔드 목욕 경험을 제공해줘야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공되는 기본 품목들도 좋은 어떤 브랜드의 바디워시와 바디 제품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차 음료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음료들이 같이 이제 비치가 되면서 서비스 퀄리티도 높인 상태에서 좀 운영을 하게 되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목욕을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물을 받아놓고 편하게 목욕을 하면서 저희가 준비해 놓은 실제 바깥을 보게 하는 느낌이 드는 그런 영상들도 여기는 항상 시연을 해두고요. 음향도 들어보시면 지금 자연의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런 무드에서 편안하게 목욕을 좀 즐길 수 있는 방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 같은 경우에는 목욕을 하고 사우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별도의 저희 사우나 공간도 마련을 해놨어요. 하루에 여기는 최대 4번 정도까지 대여를 할 수 있게끔 마련을 해둘 거니까요. 욕조가 조금 없는 객실이거나 프라이빗한 별채탕을 공간 대여 하시고 싶은 분들은 여기만 이제 별도로 대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서비스 공간을 만든 겁니다.
오늘 설명드린 호텔의 포인트는 구도심이어서 이 상권에는 사람이 좀 빠져 있고, 근데 반경을 좀 넓혀보면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상권을 숙박 용도로는 이용할 수 있게 되는 상권. 따라서 넓은 반경에서도 손님을 모셔올 수 있는 그 정도의 온라인에서의 임팩트를 갖추기 위한 호텔을 만들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경쟁 숙소들은 어느 정도 높은 객단가를 받을 수 있게끔 고급 퀄리티의 모던한 객실들이 많이 이 상권에 있는 경우에 우리는 조금 다른 컨셉으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의 클릭수를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좀 녹여든 호텔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단층이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이 안쪽으로 박혀 있고 이런 입지에 있는 호텔은 또 이런 료칸이라는 컨셉이 굉장히 잘 맞아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즘도 이렇게 동양적인 컨셉으로 중소형 호텔에다가 믹스 모델을 많이 만들고 있고요. 다른 호텔 또 소개할 때 이런 컨셉들 또 나올 거니까요. 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